자,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지난 시간에 빛이란 간섭 같은 걸 일으키는 걸로 봐서 파동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광전 효과를 통해 입자성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때로는 입자처럼 이중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. 자, 이 이후에 드 브로이라는 물리학자는 이렇게 생각하죠. 자, 우리가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면 반대로 전자와 같은 물질들도 파동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물질의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? 그건 바로 운동량이죠. 다 스트레인지와 그루트가 있습니다. 그루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치면 스트레인지는 튕겨나가죠. 이것이 바로 입자의 특성이죠. 운동량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. 즉 다시 말해서 전자와 같이 입자가 확실한 이 녀석들도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녀석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파동의 특성인 간섭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 녀석이 입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한 건데 화학쌤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입니다. 자, 여기 음극성 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. 그러면은 이 관 내부에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뒤에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선을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합니다. 음극선. 전자들로 이루어진 선이에요. 그러면 이 전자가 입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운동량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안에 얇은 바람개비 같은 거 넣어놨어요. 지금은 전자 에너지가 약해서 돌아가지 않죠. 자, 전압을 높여주면은 이 전자의 다발로, 전자총으로 인해서 풍차 같은 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전자는 이렇게 운동량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자, 이번에는 파동성의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이 좁은 틈을 향해서 쇠구슬을 쏩니다. 그러면 이 뒷면에는 이 좁은 틈에 따라서 쇠구슬이 다다닥 이렇게 박히게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슬릿을 아주 좁은 틈을 두 개로 만들어 보면 뒤에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? 그렇죠. 이렇게 두 줄로 쇠구슬이 박히게 될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전자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그러면 이 좁은 틈을 향해서 전자를 한번 발사를 해봅시다. 마찬가지로 틈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뒷면에 일렬로 전자들이 박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틈을 두 개로 하니까 여러 줄이 생기는 겁니다. 이 여러 줄이 생기는 것은 마치 이 두 틈을 어떤 파동이 통과해가지고 뒤에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긴 것과 같은 형태였다는 거죠. 파동에 의해서 이런 뒤에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전자를 이렇게 쏘았을 때도 뒤에 간섭 무늬가 생겼다는 말은 이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거죠. 즉 이를 통해서 전자라는 물질도 이렇게 운동량을 전달해주는 입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간섭과 같은 파동으로서 역할도 한다는 거죠. 그럼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파장이라는 물량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드브로이는 어떤 물질의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때 이 물질이 가지는 파장의 크기는, 자, 파장은 그리스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고요. 읽을 때는 람다라고 있습니다. 람다. 분모에 질량 곱하기 속도가 들어가고요. 분자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광자의 에너지 할 때 나왔던 플랑크 상수 h가 들어옵니다.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.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세컨드입니다.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질량 곱하기 속도 자체가 p, 운동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 드브로이 파장은 어떤 물체의 운동량이
크면 클수록 작아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왜 우리는 이 물질의 파동성을 잘 느낄 수 없을까요? 막 좁은 틈을 통과하면 막 간섭도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, 그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식을 보시면은 이 플랑크 상수 h가 굉장히 작습니다. 분자값이 굉장히 작고요. 그리고 이에 비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이 물체의 질량이 너무너무 큽니다.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이 굉장히 짧게 되고,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.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서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이 전자를 이용해서 만든 현미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